예, 안녕하세요. 예, 정신현상학 강독 28번째 시간으로 제가 한 요번 주까지 휴가라서 이렇게 좀 방송을 자주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게 이제 촬영 방식을 바꿔서 이게 텍스트를 이제 완전히 이제 중앙에 배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고 노트를 또 새로 샀는데 이 노트의 재질이 그 옛날 그 성경책처럼 그 얇은 종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게 좀 세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갖고 이거 세팅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날로그 방식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나가는 문장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성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이성장에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성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거의 불행한 의식을 이게 설명할 때는 거의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풍기는데, 이 넘어가는 전환점에서는 이게 또 갑자기 이성으로 바뀌거든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불행한 의식은 상당 부분 이런 신학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서, 이성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는 하나의 기독교에서 이성 종교, 흔히 그런 말도 많이 써. 이성 종교라는 말 줄여서 이성 종교를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그런 구절인데, 그래서 헤겔은 이제 본인도 알았겠죠. 이게 이성 종교가 결코 아닌 이유를 이게 설명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넘어가네요. 그럼 나와보겠습니다. Die Vernunft ist die Gewissheit des Bewusstseins, alle Realität zu sein. So spricht der Idealismus ihren Begriff aus. 이성은 모든 현실성이 되는 이제 알레 레얼리테이트 주제, 모든 현실성이 된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성이 현실이 되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차피 또 의식이 또 이성이기 때문에 의식에서 전개된 그런 이성이 이제 현실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성은 이제 모든 현실성이 되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현되는 의식의 확신이다라고 이제 관념론은 그 개념은 이제 이란 배급, 자신의 개념을 이제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번 문장을 제가 끊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의식이 불변자와의 합일 또는 자신의 자립성의 근거를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이제 전에 불행한 의식에서 이런 것을 매개자의 도움으로 찾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성장으로 들어서면서는 이제 이성에 도달하는 거죠. 이제 이런 매개자도 어차피 결국에는 이제 매개자도 이제 베브스트자인 의식적인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매개자라는 것도 의식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선언, 그러니까 이성은 곧 현실이다, 의식이 곧 현실이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아직은 선언에 불과하다.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해보겠습니다. Das Bewusstsein belos diese Wahrheit ist, hat diesen Weg im Rücken und Vergessen, indem es unmittelbar als Vernunft auftritt. 여기서의 이제 S는 이제 의식을 이렇게 받는 거고요. 의식이 곧바로 운미텔발에 곧바로 이제 의식으로 등장하자 이러한 진리에 도달한 의식은 이제 이성이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에 도달한 의식은 이 도달 과정, 이 도달 과정에서 물러나서 back in Riken 물러나서 페르게센 잊어버린다, 망각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앞서 이제 의식장의 그런 말미 거의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의식장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의식장에서 자기식 의식장을 모두 가리키는 앞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의식이 이제 현실이 되는 이성의 확신에 도달하고 나서는 정작 의식은 이전의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 그 전의 과정들은 이제 뭐 이제 감각적 확실성에서 시작해서 그게 이제 뭐 지각으로 됐다가 오성으로 됐다가 자기의식으로 갔다가 자기의식에서는 뭐 이제 뭐 거기서 인정투쟁 벌이고 그게 또 이제 뭐 회의지로 됐다가 또 불행한 의식에서 막 뒤집었고 그랬죠. 변증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의식은 이제 이성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런 확신에 도달하고 나서는 그 이전 과정을 모두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몰랐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개구리는 분명히 이제 올챙이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제 잊어버린 거죠. 의도적으로든지 뭐 무의식적으로든지. 왜냐하면은 자신은 이제 뭐 성체가 됐으니까 완벽하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 나오겠습니다. Sie verziert so nur alle Realität zu sein, begreift dies selbst nicht, denn jener vergessen Weg ist das Begreifen diese unmittelbare ausgedrückten Behauptung. 여기서의 지는 이제 이성을 받는 거고요. 그 이성, 그것은 모든 현실성, 그러니까 의식이 현실화되는 모든 현실성을 페어지에로 보증을 한다는 거죠. 이성이 보증을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이제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식이 이성이 됨으로써 뭔가 확실한 그런 보험 같은 아무튼 그런 보증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 자체로는 그 이성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이렇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된 예너 페르게센백 저 망각된 길은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식이 이성에 도달하기까지의 감각적 확실성에서 이제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왔던 지난한 아주 오랜 그런 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된 주장,
베그라이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그런 의식이 지금까지 왔던 그런 역사, 그런 과정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이성이 곧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성에 도달한 아주 지난한 그런 과정의 변증 과정이, 그래서 이성의 그런 현실성, 이성이 곧 현실이라고 하는, 또는 의식이 전개된 이성이 곧 현실로 이래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이런 지금까지의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이 이성장에서 전개되는 논의에서도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변증인 거죠. 예, 변증. 그 어떤 그런 명제가 제시되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음을 던지는 거죠. 반격을 가하고 뭐 그런 게 이제 변증의 과정인데, 앞으로도 이제 이성장을 통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왔던 과정이랑 뭐 똑같을 수는 없고, 그러한 방식의 변증을 방식으로 이제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이런 그런 예고를 하는 이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이 현실이다. 어떻게 이성 중심적인 어떤 이런 사유는 이게 사실은 뭐 이게 헤겔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더 멀리 가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까지도 올라가지만은, 죄송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근접적으로 보면은 이게 독일 관념론인데, 직접적으로는 헤겔한테는 이제 칸트가 이러한 그 이성의 어떻게 보면은 칸트가 거의 독일 관념론의 본격적인 이제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제대로 좀 설정을 하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영화 찍는 것 같네요. 이게 마치. 예,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런 이성의 현실성, 이런 어떻게 보면은 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상당한 이제 비판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구절인데,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셜링과 피이테는 물론 칸트를 겨냥한 일종의 이제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진 않죠. 근데 다분히 이런 독일 관념론의 헤겔 직전에 그런 영향을 끼쳤던 이런 철학자들을 좀 비판하는 그런 구절로 충분히 볼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어지는 뒷문장에서 헤겔은 그러한 어떤 그 이성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논증이라기보다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논의 과정과 같은 것을 제시하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것은 관념주의라고 이렇게 본인도 관념주의자지만 관념주의자라고 보면서 또 이런 것을 또 순수한 확신이라고 이제 라인의 페어지에룽 이렇게라고 표현하면서 상당히 라인의 페어지에룽, 이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그 이제 라인해로 시작하잖아요. 라인의 페어룬프트에
하여튼 이런 표현을 통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칸트를 이제 겨냥하는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확실성 뒷문장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하나의 이런 논증이나 입증 과정 없이 그냥 이성이 현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그런 것들은 다 직접적인 확실성이라고 이제 운미텔발의 게비스하이트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 자체는 이게 정신현상학의 그 시작은 이제 감각적 확실성에서 시작하죠. 근데 이 감각적 확실성, 진리의 이제 게비스하이트, 이제 어떻게 보면 용어도 이게 상당히 비슷한데 이 감각적 확실성도 이제 운미텔발의 직접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직접적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이런 선언에 그치는 이런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확실성, 그 의식에서 시작한 아주 최하위적인 그런 의식과 뭐가 다르냐라는 식으로 이 다음 문장에서 이제 헤겔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뒷문장에서 헤겔의 이런 확실성이 헤겔은 이런 확실성이 감각의 확실성을 추구하는 어떤 다른 철학적 주장, 뭐 예를 들어 뭐 쾌락주의가 이제 대표적이죠. 감각적 확실성을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방법을 자기가 지금 정신현상학에서 이렇게 전개하고 그리고 이성장에서 전개하는 자신의 방식이 상당히 그 방법의 자신의 방법의 이 정당성을 상당히 이제 어필하는 이런 구절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칸트나 피에테나 이제 샬링이 단지 이 사람들도 물론 이제 관념주의자고 이성주의자인데 이성의 확실성을 이 사람들이 선언만 한 거는 결코 아니죠. 예. 그들도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방법으로 그러한 가정에 도달을 한 건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헤겔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 독단주의, 자기 꼴리는 대로 이렇게 다 평가를 해버리는 그러한 좀 그런 시각이 이런 부분에서 좀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도서관에 갔다가 이렇게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계속 현상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뭐 핑카드의 그 책도 이렇게 쭉 보면서 다른 이제 이제 정신현상학 또는 헤겔과 관련된 이런 책들을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오늘 헤겔을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랑 비교하는 그 자신의 이제 표현으로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논문이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1990년도에 나온 그 논문인데 그게 거의 뭐 박사후 과정 같아요. 자신의 박사 과정을 방어하는 논문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탈리아 사람인데 정확히 성이 페라레리인가? 뭐 페라리 그 차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이 그 앞에 그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유명한 또 뭐 헤겔의 어떤 전기 비슷한 그런 책이 있어요. 헤겔과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헤겔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뭐 그런 책인데 그 문장을 보고 참 웃었는데 아마도 그 문장은 짧은 문장인데 그 문장은 아마 이제 괴테가 이제 헤겔이랑 아마도 그 사람의 집인 것 같아요. 괴테의 집.
게테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장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찾아봐야겠지만 나중에 아마도 분명히 해겔의 예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괴테의 집에서 괴테랑 이제 괴테의 딸이랑 해겔이랑 셋이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겔이 이 저녁을 먹으면서 막 이제 자기의 철학도 주장을 이제 이제 괴테한테 이제 막 이제 쏟아낸 거죠. 예. 예, 쏟았는데 그게 너무 강렬하고 그런데도 그게 또 이게 전통적인 문법에 맞지도 않고 너무 자신의 그 주장이 두서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신현상학의 이 흐름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생각 방식대로 그것을 막 열렬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괴테랑 이제 그 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 이제 해겔이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난 다음에 괴테가 그 딸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딸이 한 말이 미친 사람 같다고. 예, 미치거나 완전히 진짜 천재적인 철학자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이제 괴테가 해겔을 알아본 거죠. 너는 방금 위대한 철학자를 만난 거다. 모르겠어요. 그때 괴테가 자기 딸을 그때 아마 옛날 시절이었으면은 해겔은 총각이었을 텐데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해겔의 그런 어떤 그런 아주 예, 개성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